간다. 오조조가 간다. 안녕하세요, 오실장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마루 절대 시공하지 마세요. 오조조가 간다. 깜짝 놀라셨죠? 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오늘의 영상을 담게 될 그 주제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마루 하자에 대한 부분에서 좀 알아보려고 영상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면 앞으로 이제 마루를 시공할 때 이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우리가 체크사항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시니까 꼭 한번 영상을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조조가 간다. 저희가 이제 바닥재를 선택할 때 요즘에 많이들 설치를 하시는 게 보통 우리가 마루, 그 중에서 뭐 강마루라든지 또는 온돌마루라고 하는 이제 우리 마루의 우리 후면에 보게 되면 이제 에폭시 본드를 접착해서 시공하는 그런 시공법을 많이 하는 마루들을 선택을 하시는데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있던 타이틀처럼 왜 마루를 절대 시공하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현장에 있다 보면 보통 우리 고객님들 또는 뭐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많이 듣는 AS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실장에 마루가 많이 들떠요 이런 얘기를 드린다든지 또는 마루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AS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청을 한다든지 또는 저에게 그 궁금한 문의점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들 연락을 주시긴 하는데요.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마루를 우리가 시공하기에 앞서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시공하고자 하는 그 우리가 바닥면에 바닥 상태를 일단 제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여기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실제로 우리가 시공이 되기 전에 있는 현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기존의 거실 쪽에 바닥재가 마루가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철거했던 그 부분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샌딩을 했을 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은 현장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뭐 기존에 있던 게 장판이 되어 있던지 또는 바닥재가 어떤 소재의 바닥재가 되어 있기 전에 그거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바닥의 상태를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좀 오래된, 연식이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마루 들뜸 현상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제로 우리가 신규 아파트 또는 새로 짓는 우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바닥 상태가 굉장히 양호해요. 근데 노후가 된 상태에서 어떤 게 발생을 하냐면 실제로 지금 아까 보셨던 사진에 있는 것처럼 바닥면에 있는 시멘트가 막 부슬부슬 이런 상태에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그냥 아무것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마루를 시공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일단 되냐면 오조조가 간다. 마루 시공을 할 때는 우리가 선택한 바닥재를 이렇게 한 장 한 장 다 붙여서 저희가 시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게 보통 이제 에폭시 본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본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마루에 있는 후면에 있는 백판 자체가 우리가 기존의 바닥에 에폭시 본드를 시공하는 상태에서 이거를 한 장 한 장 이렇게 끼워 넣어서 여기 붙이게 된다고 했을 때는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떤 게 이제 발생을 하냐면 마루가 들뜸 현상이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영상을 담아 볼게요. 실제로 바닥면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만져보시게 되면 이 우리가 시멘트하고 우리 사모래가 이렇게 부슬부슬 들고 일어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마루를 시공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 원칙상으로는 마루가 이제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경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존에 있던 시멘트 면 자체를 다 철거를 하는 게 새로 우리가 방풍 작업을 이용해서 바닥 미장을 작업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밑에는 보일러 배관이라든지 또는 수도 배관이 밑에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작업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약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발생하는 그 금액을 하면서 하는 경우는 시간적인 거, 그다음 경제적인 거 또는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쉽사리 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바닥을 이제 우리가 좀 완만하게 좀 견고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마감재는 또는 혼합재는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공을 하냐면 이 사진 한번 봐보세요. 기존에 시공이 되어 있는 면과 안 되어 있는 보면 코팅면의 차이가 확실히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뭐냐면 저희는 일반적으로 수성 바인더라는 걸로 한 3번 또는 4번에서 그 부분에 일단은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 다 밑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닥을 시공을 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뜨는 현상이 발생을 하겠지만 그걸 최대한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로스라든지 또는 어떤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시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된 상태에서 시공을 하는 경우에 거의 10중 8구는 다 뜬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이 제일 많이 뜨냐면 기존에 우리 발코니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바닥면이 아무래도 처음 했던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들뜸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육안상으로 보든지 또는 저희가 그 상태를 딱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절대로 마루를 시공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런 경우에는 뭐 마루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 회사들 자체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AS로 인정이 되진 않아요. 보통 AS가 뜨는 경우에는 단판이 분리가 되는 경우에는 AS로 저희가 치부하다 보니 그렇게 AS가 발생하는데, 기존에 있던 미장층의 들뜸 현상의 단판 분리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마루 회사에서는 AS를 해주진 않아요. 그건 AS가 일단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 제일 크다는 얘기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노후된 아파트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을 체크를 한 후에 다른 소재의 바닥재를 일단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바닥에 요즘에 뭐 폴리싱 타일 또는 포쉐린 타일도 마찬가지로 시공을 많이 하죠. 그런 경우도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기초적으로 겉표면층은 잘 마감을 해줄 수 있지만 그 밑에 있는 미장층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꿀렁꿀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도드라지게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실제로 장판을 시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예컨대 제가 지금 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공간에 있는 구주택 또는 구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떤 상태가 발생하냐면, 실제 저희가 바닥재를 시공하러 갔을 때는 일반적으로 장판이 2겹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데 굉장히 많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같은 맥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루를 시공해서는 안 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상태가 어느 정도 양호해서 시공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현상 때문에 또는 습기가 많다니 하는 경우에 마루가 들뜬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제거하고 마루를 하기 현실적으로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저희가 마루 들뜸 현상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일단은 마루 쪽에 구멍을 이렇게 해요. 부분 구멍을 넣고 주사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에폭시 액체를 걷다가 삽입을 하는 거예요. 삽입을. 물론 보기는 싫어요. 보기는 싫을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구멍을 많이 뚫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기 싫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최대한 그 마루 표면자와 비슷한 우리 메꾸미 작업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주조가 간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현장에서 마루를 시공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작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에 그렇게 해서 보통 우리 마루 회사라든지 또는 뭐 직물포 또는 어느 뭐 바닥재를 취급하는 점에서 그렇게 의뢰를 하실 때 꼭 그 바닥 상태를 체크를 하셔서 진행이 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마루를 시공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정말 눈물밖에 안 날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마루를 다 시공을 했는데 입주를 한 상태에서 다시 그거를 짐을 빼고 바닥재를 철거를 하고 다시 샌딩 작업을 하고 다시 마루를 시공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시공 전에 그 유무를 체크를 정확히 하신 다음에 우리가 바닥재를 시공을 하는 방법을 권장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 외에 혹시 뭐 어떤 뭐 그런 부분에 AS가 나오는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또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신다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면 친절한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많은 문의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추후에도 더 좋은
우리 인테리어 관련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